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국 대선과 국제사회, 특히나 지금 국제사회가 두 개의 전쟁으로 복잡하잖아요. 예. 미 대선도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이제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언론치상으로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여론조사 높게 나온다. 네.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자들도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학자들도 말하자면 자유주의 체제의 전제 속에서 분석하는 건데 네. 선거를 불복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서류를 탈취했고, 그렇죠.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뭐 후보에서 탈락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미국의 많은 공화당의 집토끼들은 지지하고 심지어는 경합주에서,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어차피 경합주에서 승부가 나니까요. 큰 데서요, 그죠? 예,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한 4에서 5% 지금 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위스콘신은 전통적으로 진보의 아성인데, 물론 2016년에는 바이든이 빼앗겼지만, 네. 그러니까 진보의 아성이라고 했던 위스콘신이 경합주로 돌아섰고, 네. 2020년에 다시 진보의 아성을 되찾았는데, 이번 2024를 앞두고 다시 4에서 5%를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지금 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걱정이죠. 현재 추세대로 대선이 치루어지면 아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이런 데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스콘신을 가져오더라도. 바이든 캠프는 뭐 엄청난 빨간불, 적신호가 좀 켜진 상황입니다. 처음 트럼프 될 때 네. 백인 중산층의 반란이라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그 경합주에서 주요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예. 그분들이 요구와 그거를 갖다 충족시켜 줬느냐? 예. 실제로 안 그랬잖아요. 아니요, 충족시켜줬습니다. 좋습니까? 예. 아, 집토끼의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조금은 더 중도로,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선거의 법칙이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러시지만, 네.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별로 그러시지 않았죠. 촛불은 초당적인 연합인데 그렇죠. 그걸 유지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과거 2010년 당선됐을 때 많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미국 정치 법칙이다, 중도화할 것이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트럼프는 그 이후로 중도화하지 않았고요. 강력하게 집토끼들의 아젠다를 추진했습니다. 이민 문제. 멕시코 장벽 세우겠다. 예, 세웠죠. 네. 그리고요. 지금은 바이든이 세우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만큼 미국 정치 지형은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중에서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 본인들이 가지는 근본주의적 가치에 가장 다른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낙태 지지론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종교적 국가로, 상당히 근본주의적 국가로 되돌리는데 트럼프라는 인간이 하나의 우리의 수단이다. 텍사스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주 차원의 권한을 위임해 주니까 네. 보수적인 주는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낙태를 해야 될 여성들이 특히 돈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은 미국의 많은 저소득층요 은행에 구저에 단돈 100불도 잘 없습니다. 그 다른 주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그 돈이 몇백 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런 걸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더 민주당 성향,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더 끔찍한 악몽이, 추가 악몽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악몽이냐면 임신 중절약. 흔히 많이 쓰는 약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죠. 이 약을 판매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제한이 되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을 극우 사회로 돌리는 것들이 일부 실현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수 집토끼들은 거봐, 트럼프는 하잖아. 트럼프는 약속하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라. 그리고 트럼프 중에 경제가 좋았잖아. 왜냐하면 트럼프 시기에 엄청나게 연방준비위 의장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파월 의장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썼습니다. 예. 인플레가 생기기 직전까지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네.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100% 실업률 없게 100% 일자리 다 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직관에 반하는 이론인데 근데 오늘날은 그게 그 이론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인플레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말하자면 트럼프가 그렇게 돈을 풀었던 거죠. 그리고 후반부엔 경제가 나빠졌지만 초반부엔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푸니까 사실상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 특히 보수적 유권자들은 트럼프 시기 경제 좋았잖아. 바이든 경제적 망가뜨렸잖아. 망가뜨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개념이, 퍼셉션이. 아니 트럼프 시기에 결국은 우리의 보수의 아젠다들 다 하고 있잖아. 다시 온다면 우리의 보수 아젠다를 완성할 거야.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예. 지금까지 바이든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오던 예. 한미동맹의 기본 주가 북핵 전략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다시 트럼프식으로 바꿀까요? 헤리티지 재단이나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들이 트럼프가 일기 때 하도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네. 그 변덕을 좀 통제해서 이기는 자신들의 보수적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좀 훨씬 더 많은 팀들이 개입은 해 있지만 결국 트럼프는 이기의 그때그때 상황, 변덕이 죽을 듯이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트럼프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예상하면 먼저 김정은이 우호적인 올리브 나무를 제시하겠죠.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시기에 최대한 얻어낼 게 많으니까요. 김정은은 화해 제스처를 보낼 테고 그럼 트럼프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할 테고 그래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본인이 푸틴, 김정은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거의 경악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제는 더 광기구나. 어떻게 그걸 어떻게 호감을 표시하지? 그래서 딜은 시작하겠죠. 딜은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애정이 식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벼랑 끝 전술을 양쪽에서 다 쓸 가능성이 있죠. 그 말은 한반도에 상당한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저는 그 점에서 바이든 2기는 평화로운 관리, 변화 관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다른 리스크는 이거죠. 뭐냐면 대만 이슈. 대만 이슈에서 그 의도하지 않는 그 여파로 불똥이 튀어서 이제 한반도에서 상당한 위험이 갈 가능성. 이게 이제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모든 자원을 중국 때리기로 올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만과의 일정 정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물론 1월 13일 대만 선거가 변수긴 한데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일정 정도 차출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은 일정 정도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대단히 걱정이 되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은 예. 바이든은 지금 현재 휴전을 좀 종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초토화 전면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2기의 중동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스라엘 하마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전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오바마 시절에 이란과의 갈등을 겨우 봉합해 놓은 걸 트럼프가 다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 사태가 더 풀기가 어려워졌거든요. 트럼프 시기에.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트럼프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상당한 갈등을 고조시킬 겁니다. 트럼프는 마초이고 그 친이스라엘 강경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란을 억누르려고 하는 군사적인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하든 트럼프가 하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이어지면 이거는 중동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이익과도 직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요. 저희는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되는 게 북한만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북한, 대만, 그다음에 중동에서 생길 수 있는 공급망의 심각한 차질.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국 경제가 지금 미국과 달리 상당한 이제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양한 리스크들이 트럼프 시기에 생길 수 있죠.